많은 분들이 표준원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효익은 없는데 마음이 짐같이 보인다고. 왜냐면 마음이 짐처럼 보이는 게 문제에서 간간히 눈에 띌 때 얘가 큰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내 시험 볼 때는 안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117페이지 가면 이제 계산하는 문제는 뭐 그렇게 잦은 횟수가 있진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 바로 앞에 회차에 나왔어요. 계산하는 문제가. 거기다가 계산하는 문제 중에 난이도가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그건 안 낼 거야. 같은 연타로 낸 적은 한 번도 없거든. 일단 우리 표준 원가라는 거는 우리 그 개별 원가 계산할 때 예정 원가 계산이 있죠. 그 예정 원가 계산은 우리가 배부 기준을 잡아서 얼마가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잡는 방식이었고, 표준 원가는 이제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가격을 표준치를 미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차이에 유리한 점하고,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이 있죠. 비싼 물건을 샀지만 성능이 좋아서 효율이 더 높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이제 우리한테 더, 예를 들어 숙련된 사람을 썼어요. 그러면 숙련되지 않은 사람보다 임금은 비싸겠지만 일어나는 결과는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파악해가는 게 표준원가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갈 거라는 걸 표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빠르게 계산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겠죠. 장점 있는 반면에 최고의 단점은 항상 차이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차이를 가지고 그 해에 또다시 그걸로 표준원가에 대입해서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 나오는 문제를 먼저 보고 계산하는 문제 몇 개 있는 거 볼게요. 659페이지로 가봅시다. (659페이지의) 10번 문제. 자, 10번. 다음 중 표준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준원가란 사전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상정된 원가를 뜻한다. 우리가 미리 사전에 합리적으로 산출해 놓은 금액이니까 1번은 맞는 거고, 두 번째, 표준 원가가 설정되어 있으면 계획과 예산 설정이 용이하다. 이게 우리 표준 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가 차이 나는 경우 원가 통제가 불가능하다. 표준 원가를 쓰는 이유가 이 차이가 났을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원가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3번 지문은 틀린 거고요. 4번, 원가 흐름의 가정 없이 제품의 수량만 파악되면 제품 원가 계산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우리 표준 원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이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바로 683페이지로 갈게요. (683페이지) 8번. 자,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표준원가 계산이란 기업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 얘도 맞는 이야기죠. 두 번째,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 평가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는 표준 원가보다 효율성이 높으면 잘했다고 성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점이다라고 표현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기업이 연초에 수립한 계획을 수치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기초가 된다. 우리 이 금액 가지고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갈 거다라고 예산을 잡게 되겠죠. 그리고 4번에
표준 원가 계산을 사용하면 실제 원가 계산의 문제점인 제품 단위당 원가가 변동되지 않는다. 자, 이게 우리 표준 원가 계산의 장점이에요. 우리 실제 원가 계산할 때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실제 조업도라든지 발생량이 틀려질 수가 있겠죠. 근데 표준 원가는 그걸 평균화 작업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단위 가격이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 그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렸어요. 자, 다음 709페이지로 가서 자, 709페이지에 10번 문제예요. 자,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 원가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번에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차이 중 고조 간접 원가 차이는 예산 차이와 조업도 차이로 분석한다. 잠시만요. 이건 아직 본 적이 없어서 풀기 힘들겠다. 죄송해요. 우리 다시 앞으로 갑시다. 네, 죄송해요. 자, 119페이지로 가서 119페이지. 자, 먼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시면 좋겠는데, 자, 먼저 표준 원가 계산을 산수로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먼저 잡으셔야 될 게, 자, 이 표현이에요. 자, A가 우리 액츄얼 실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S가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발생한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표준치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얘네들이 차이를 가지고 조절을 할 거예요. 얘를 가격 차이라고 하고 얘를 능률 차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지금 우리 119페이지에 직접 재료비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20페이지에 직접 노무비하고 전부 다 베이스가 지금 이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표준 원가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지금 얘를 내가 이해했어. 실제 가격에다가 실제 조업도 그리고 표준 가격에 실제 조업도 표준 가격에 표준 조업도 곱한다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그 도대체 뭐가 표준 가격이라고 이제 그걸 문제에서 찾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말 표현이 좀 이상할 거다라고만 생각하면서 문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적은 기준이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차이를 이야기하게 될 건데 당연히 여기가 여기보다 낮게 나오면 유리한 차이가 되는 거고 표준 가격보다 높이 나오면 불리한 차이가 될 거예요. 표준 가격이 예를 들어 10만 원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자, 그리고 표준 가격이 예를 들어서 9만 원이 나왔고 얘가 11만 원이 나왔다고 볼게요. 그럼 먼저 얘 가격 가지고 봤을 때 2만 원이 실제 더 많이 나왔죠. 그러면 2만 원에 불리한 가격 차이가 났는데 그런데 만 원에 유리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봤을 때의 효율성을 따지면 얘 순회고를 하면 그래도 만 원이 불리한 차이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얘는 성과평가에서 나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선 2만 원의 불리한 차이가 났는데 표준 가격을 만약에 우리가 12만 원을 잡고 있었다면 그러면 3만 원의 유리한 차이가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실제 값은 많이 나왔는데 더 효율적이었다는 거예요. 능률이. 이게 인건비 가지고 했을 때에 그 능숙된 숙련자들을 더 많은 비용을 주고 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쪽만 가지고는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숙련된 인부를 사용하게 되면
가격은 인건비는 많이 나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율은 더 많은 걸 생산하고 더 좋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게 어느 정도 능률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같이 문제를 가지고 좀 보면 숫자 값이 좀 더 이해 가실 거니까 599페이지로 가봅시다. (599페이지) 6번 가지고 볼게요. 주식회사 전북의 2020년 11월 직접 노무비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접 노무비의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지금 직접 노무비의 임률 차이가 5만원 유리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 직접 노무비 발생액이 14만 2천원,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 4만 8천 시간, 그리고 표준 직접 노동시간이 4만 6천 시간이네요. 자, 그럼 실제 노무비 발생액이 14만 2천 원이라고 예를 줬어요. 14만 2천 원이라고. 얘가 무조건 실제 가격에다가 실제 조업들을 곱한 거니까 실제 값을 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5만 원 유리한 차이가 났대요. 그러면 5만 원에 유리하다는 건 얘가 5만 원이 작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는 19만 2천 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해가셨나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실제 조업도가 4만 8천 시간이에요. 그러면 19만 2천 원이 나오려면 19만 2천 원을 4만 8천 원 나누면 우리 표준 가격이 4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실제 조업도 실제 노동 시간이 4만 8천 시간이라 그래서, 근데 19만 2천 원이니까 표준 가격이 시간당 4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4원 곱하기 우리 표준 노동 시간이 4만 6천, 그러면 4 곱하기 4만 6천 하면 18만 4천 원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얘 둘이 차이가 여기 자, 여기 8천 원인데 유리한 차이예요, 불리한 차이예요?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나왔죠. 그러면 표준 가격보다 높이 떴다는 거예요. 그럼 얘만큼 불리한 차이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우리 8,000원 불리인 3번이 되게 되겠네요. 자, 다음 695페이지로 갈게요. (695페이지) 9번 문제. 자,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여 직접 노무비의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를 구하시오. 자, 표준 직접 노무비가 3,000원이고, 그리고 우리 제품 생산량이 120개, 실제 직접 노무비가 33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실제 직접 노무비가 33만 원이다라고 먼저 알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얘가 구해진 게 330원에 1,000원, 이렇게 해서
구한 거죠. 그죠? 그러면 AQ가 1,000원인데 표준 가격 위에 표준 노무비가 시간당 3,300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3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 SP는 300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제품 생산량이 120개 10시간이니까 하면 얘는 36만 원. 그럼 이제 금액에 대해서는 다 봤으니까 자, 얘 가지고 보면 더 많이 나왔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값을 주면 먼저 얘네들을 분석해서 그대로 타고 넘어가시도록 유추해서 나가야 돼요. 문제 푸실 때는 얘가 제가 그래서 이 틀을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게 AP, AQ, SP, AQ 그리고 SP, SQ 기준을 가지고 이 값을 줬을 때 정보 준 걸 가지고 같은 거를 계속 타고 넘어가셔서 이 값을 유추를 해 나가셔야 돼요. 자, 다음 731페이지로 갈게요. (731페이지) 10번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한세의 2020년 제조활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직접 노무비의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자, 실제 직접 노무비가 15만 7천 원이고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 4,200, 표준 노동 시간이 4,000시간, 직접 노무비 임률 차이가 6,800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15만 7천 원이고 얘가 15만 7천 원이고 그리고 실제 노동 시간이 4,200시간이고 표준 노동 시간이 4,000시간이고 임률 차이가 6,800원 유리하대요. 자, 그럼 6,800원 유리하다는 건 우리는 15만 7천 원에 6,800원을 더하면 16만 3,800원이 되겠죠. 그죠? 자, 좀 얘보다 얘가 작게 나왔으니까 유리하다고 조건을 줬으니까 그러면 얘 4,200원으로 나누면 얘는 39네요. 그럼 얘는 39를 4,000으로 하면 15만 6천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얘 둘이 차이는 7,800원에 얘는 많이 나왔죠. 불리한 차이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그죠? 자, 이게 우리 지금 노무비하고 재료비도 지금 제가 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나가시면 돼요. 재료비하고 노무비는. 자, 그런데 121페이지로 가보시면 다시 이제 앞쪽 페이지로 가서 자, 120페이지
지 121페이지로 다시 가시면 변동 제조 간접비랑 고정 제조 간접비는 이제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변동 제조 간접비는 지금하고 똑같이 계산을 하면 돼요. 변동 제조 간접비는 왜냐면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갈 건데 우리 고정 제조 간접비에서 우리 차이가 발생을 하죠. 고정 제조 간접비는 우리 실제 조업도 곱한 거에다가 표준 가격의 기준 조업도라는 걸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안 보고 앞에 제가 같이 뒤에 있는 문제 풀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정 제조 간접비는 뭐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우리 표준 가격에다가 기준 조업도 곱한 걸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준 조업도라는 표현이 우리 다른 곳에서 없는 금액하고 얘가 지금 기준 조업도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 위치가 그 차이가 이 고정 제조 간접비에서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11페이지로 좀 가볼게요. 611페이지. 자, 이렇게 잡고 8번 문제를 볼게요.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할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생산량을 구하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정상 조업도가 900이고 예산 생산량이 850단위. 얘는 풀렸고 예산 차이는 2,500원 유리하고 조업도 차이는 3,000원 분리. 고정 제조 간접비 예산액이 27,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얘가 27,000원이라는 거고 그리고 기준 조업도가 9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9, 27이죠. 얘가 지금 30이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조업도 차이가 3,000원 분리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24,000원. 그러면 38, 24죠. 얘는 800원이 나와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눈빛이 그래 그런 눈빛이라서 그래서 사실 고정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제조 간접원가 이야기는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닌데 다행 저는 거꾸로 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우리 앞 회차에 나왔어요. 91회차에 얘는 역대 5번 안 나온 문제예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해야 될지 안 좋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또 표준원가를 풀어보신 분들은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또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처음 보신 분들은 도대체 그래서 SP가 얼마라고 AP가 얼마라고 이제 그렇게 가면 또 얘가 용어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별로 조금 적응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표준원가 계산 문제는 앞에 우리 글 있는 문제도 그냥 생략하고 자와 같이 우리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프린터 혹시 자리에 없으신 분들 있으셨나요? 프린터 다 드렸죠? 프린터?
91을 볼까요? 우리 문제 푸는 순서하고는 본인 스타일대로 맞춰서 가시는 게 당연히 맞는데, 우리 세무일급 시험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문제를 이해독해야 돼요. 근데 이해독하는 게 이 문제 연습해 보시는 게, 그게 어떤 방식 이야기하냐면, 문제를 보고 모르겠으면 다음 문제로 바로 패스해서 실기부터 이론까지 문제를 전부 다 한 번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 볼 때는 내가 알든 모르든 찍어서라도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해요. 세무일급은 그렇다 그러더라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쓰는 이유가, 지금 당장 내가 생각이 안 났는데 이런 문제든 뭐든 전부 다 보면서 그거에 대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또 생각이 바뀔 때가 있고, 처음에 내가 이 답이다라고 생각했다가 다른 문제 풀다가 그때 내가 왜 이런 생각했지 하면서 또 바뀌는 답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절대 자동계산 문제는 풀면 안 돼요. 그럼 처음에. 왜냐면 앞쪽에서 내가 전부 다 완벽하게 풀고 다 끝냈다는 전제하에 계산자료 입력 메뉴 들어가야 되지, 계산자료 입력 메뉴를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손댔는데 앞부분 바꾸면 또 바꿔야 돼요. 그럼 괜히 쓸데없이 이중일만 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자료 입력은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데, 저와 같이 문제 풀면서 본인도 문제 푸시면서 느끼실 텐데, 이런 문제에서 내가 알겠는 문제들도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못 읽어서 놓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왜냐하면 지금 세무 1급에서는 2점 더 작은 점수가 아니에요. 우리 회계 1급 뭐 이런 시험 볼 때는 2점이라는 이런 점수가 크게 안 느껴지는데, 다른 게 막 3점, 4점 막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기에서는 나중에 우리 결산 문제 4개도 한 개당 다 2점이고 부속서류 문제들도 2점, 3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하고 점수 배점이 비슷해요. 그럼 이론에서 내가 알겠는 건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 문제도 전부 다 읽는 것까지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첫 회차니까 이건 저와 같이 처음부터 그냥 쭉 같이 풀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회차 갔을 때는 우리 문제 단원별로 뭐 먼저 풀어보고 또 같이 풀고 그렇게 순서대로 갈게요. 자, 여기까지 준비되셨나요? 프로그램 설치하셨죠? 네. 진행된 경우는 압축 다 안 푼 거 아닌가? 자, 1번 3월 10일 주식회사 한국에 500만 원의 제품을 매출하고 수령한 약속 어음을 하늘은행에서 할인하고 48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다. 매각 거래의 요건은 충족함. 이 문제는 보너스다.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일반 전표로 가서 오늘 날짜 3월 10일 날 우리는 어음을 지금 할인한 거죠. 대변에 제품 매출한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고, 주식회사 한국한테 받았던 거 500만 원짜리 어음인데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어요. 480만 원을. 자, 우리 할인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3월 16일 당사는 주식회사 소망에 제품 6억 원을 잔금일에 인도하기로 계약하였다. 대금은 수령 약정일에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았으며 해당 제품의 공고가 관련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 자, 지금 얘는 지금 제품 파는 건데 기간을 보니까 장기 할부 매출이죠. 그죠? 장기 할부 매출이면 과세 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이것만 가지고 오늘 3월 16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해 줬겠네요.
기억나시죠? 자, 그럼 회계상의 수익인시 시점은 언제죠? 회계상의 수익인시 시점은 잔금 줄 때잖아요. 그러면 회계 처리는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이해가셨죠? 과세 표준은 부가세 포함이니까 1억 5천으로 잡아야 될 거고, 수익인식은 잔금 인도한 시점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수익인식 할 게 아니고 선수금으로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세무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날짜 3월 16일 날 11번 매출 과세고, 우리는 지금 제품 파는 거니까, 자, 얘가 1억 6,500에 포함이니까 1억 5천만 원에 별도.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소망, 전자세금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그럼 이번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인 거고, 차변의 이 돈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다음 7월 2일 날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할 화물 트럭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 차량 구입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액면금액 100만원, 공정가치 80만원을 액면금액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채권은 매도가능 증권,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며 거래 내용은 매입매출 전표에서 일괄 처리한다. 자, 그럼 먼저 중요한 화물 트럭이니까 매입세 공제는 되겠죠. 그죠? 업무에 사용할 화물 트럭이니까. 그럼 아래 자동차 가격이 3천만 원이죠. 그럼 우리 분개할 때에 차량 운반구 금액은 얼마일까요? 우리는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액면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시도원가에 포함하죠. 그죠? 그러면 3천만 원에 20만 원까지 해서 3,02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채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라고 그랬고 80만 원으로 처리하겠죠. 우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 기억나나요? 그럼 취득가격은 공정가액 인식하고 액면가격과의 차이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그죠? 자, 그럼 먼저 세무계산서 3천만 원짜리 받았고 우리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니까 51번 매입과세로 7월 1일 날 51번 매입과세 저는 현대자동차 전자세금계산서 분계는 혼합. 자, 그럼 우린 차량 운반구인데 액면가액과 공정가액 차이를 우리는 지동가 포함하는 거니까 하나의 전표로 써냈으니까 3,020만 원이고,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인 게 우리 80만 원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금액은 문제에서 보통예금에서 줬고 차 가격만 외상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100만 원 줬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나머지 다 내보내야 되겠죠. 분계 이해가셨나요? 자, 다음 9월 15일 유상증자로 주식 10만 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발행하고 그 대금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주식 발행 관련 수수료 1,30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자, 액면 금액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발행했네요. 자, 그러면 액면 금액 5,000원짜리 10만 주면 5억이고 얘면 10억이 될 거고 10억 중에서 우리는 주식 관련 수수료 1,300만 원 빼면은 금액이 4억 8,700만 원이 일단 이익으로 보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친절하게 이런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9월 15일 날 저는 장부부터 조회를 할게요. 자, 9월 15일 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000만 원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예, 우선 상계 하면서 써주면 되겠네요. 자, 9월 15일 날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자본금 얘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자,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보통 예금으로 돈이 전부 다 10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주식 관련 발행 관련 수수료는 수표를 발행해서 1,300만 원 줬고 방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3,000만 원 있는 거 확인했었고 그럼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게 되겠죠. 뭐 있어 보이는데도 순서대로 쓰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전표 입력 끝났어요. 지금 얘가 12점짜리예요. 방까지 해서